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지연쌤입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중2 과정 수학을 벌써부터 어렵다고 포기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은 절대 중학교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때 포기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않으면 수학은 절대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 투자하시고 공부하면 수학처럼 재미있는 과목도 없습니다. 1학년, 2학년 수학을 포기했었던 학생들도 2학년 겨울방학 기간에 다시 공부하면 충분히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무리 없이 이해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 믿고 2학년 수학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복습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짧죠? 교재도 교과서면 충분합니다. 교과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을 풀어보고 싶다면 새로운 문제집 사시지 마시고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한 번 더 푸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0.4, 2.17, 3.45, 46, 47 이런 소수와 같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 한 번, 한 번, 두 번, 6번 이렇게 유 한 번 나타나는 소수, 즉 끝이 있는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자 0.22222 2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1.35, 36, 37, 38, 39, 40, 41, 42, 43 계속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쌤이 쓸 수 없어서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2.181818 18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와 같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 번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하고 무한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점점점 이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으면 무한소수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무한소수는 같은 수 2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세 번째에 있는 이 소수는 18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보이는 이 소수는 규칙은 있지만 35, 36, 37, 38, 39, 40, 41, 42 이와 같이 규칙은 있지만 반복되는 숫자의 배열은 없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소수와 같이 일정한 수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3이 되풀이되면 333, 3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1.2, 45, 45, 45 이거는 45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부터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462, 462, 462 462라고 하는 수가 계속 세 자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런 수들을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순환소수에서 가장 먼저 되풀이되는 가장 짧은 숫자의 배열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0.3333 이 소수에서의 순환마디는 3이 되겠고 두 번째 소수에서 순환마디는 45가 가장 먼저 되풀이되는 가장 짧은 부분의 수 배열이니까 45가 순환마디가 되고요. 세 번째는 462가 순환마디가 됩니다. 우리는 이 순환마디를 가지고 순환소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순환소수는 순환마디가 3이기 때문에 3이 되풀이된다 라고 해서 0. 순환마디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숫자 위에 점을 찍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4, 5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1.2까지는 순환하지 않고 4에서부터 5까지 이 숫자 두 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라고 4, 5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4, 6, 2가 되풀이되죠. 그렇기 때문에 1.4에서부터 2까지 되풀이된다. 시작과 끝에 숫자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뉜다고 배웠고 거기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또 나뉘는 걸 배웠죠.
그러면 유한소수를 분수로 표현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이라고 하는 유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3이죠. 0.27은 100분의 27, 0.215는 1000분의 215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보니까 전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 곱하기 5분의 3. 두 번째 거는 10의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그 말은 2가 2번, 5가 2번이니까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그 분자는 27이 되죠. 마찬가지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소인수 분해되고 분자는 그대로. 그러면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그럼 여기서 특징 찾을 수 있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었어요. 자, 이제 반대로 어떤 유리수, 어떤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 분모가 2 또는 5만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그 분수, 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다 기하분수죠.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2만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5를 곱해 준다면 10분의 5가 돼서 5와 0.5 유한소수가 되었네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2의 제곱이라는 거는 2가 2번 곱해졌다. 그리고 5가 한 번 있고 분자에 7 있죠. 2하고 5가 만나야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분모 분자에 5를 곱해 준다면 분모는 100, 그 다음 분자는 35가 돼서 0.35라고 하는 유한소수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 분모가 2가 하나 있고 5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5가 3번 곱해진 거죠. 분자는 3. 자, 2하고 5가 만나면 10이었어요.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가 하나 더 부족하고요. 그 다음 또 2를 한 번 더 곱해주려면 분모에 2 곱하기 2가 추가됐기 때문에 분자에도 2 곱하기 2가 추가돼야겠죠.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즉 0.012라고 하는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 분모가 2 또는 5만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분모 분자에 2 또는 5의 거듭제곱을 적당하게 곱해주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가 되고 그렇다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45분의 21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니까 3, 7에 21, 15가 되는 거죠.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15는 3 곱하기 5, 15가 되는 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3, 5네요.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3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15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0.4, 66666, 6이 순환마디가 되는 다음과 같은 순환소수가 됐죠.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자, 44분의 3. 소인수 분해했더니 44는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3이 되는 거죠.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11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도 소수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나머지가 3, 6과 8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죠? 나머지가 반복된다는 것은 목도 반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분수도 0.0681이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되겠습니다.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다음과 같이 기하분수로 나타냈는데 그때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 3, 7, 11, 13, 17 이런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분모에 존재한다면 그 유리수는 모두 다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유리수에서 어떤 유리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고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지 그 특징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값을 x로 두겠습니다. 어떤 분수인지 모르니까 x로 두면 자, x는 0.7777이고요. 자, 이 등식의 양변에 10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우변은 7.7777이 되는 거죠. 자,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을 식끼리 빼볼게요. 그러면 10x 빼기 x니까 좌변은 9x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7.7777에서 0.777을 빼니까 순환마디, 이 무한히 가고 있는 이 순환마디가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거죠. 즉 우변은 깔끔하게 7만 남게 됩니다. 이 순환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등식의 양변을 9로 나누어 주니까 9분의 7이라고 하는 분수가 되는 거죠. 즉 이 값은 9분의 7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0.2 순환마디 5, 4 즉 순환마디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고 둘째 자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 순환소수도 분수가 뭔지 모르니까 x로 두겠습니다. 그럼 x는 0.2545454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순환마디 부분을 싹 다 없애주는 것이 목표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오게끔 고쳐줘야겠어요. 그럼 순환마디는 5, 4부터 시작되니까 먼저 소수점 하나를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545454가 되는 거죠.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순환마디 5, 4가 오게 하려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가 더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자리 뒤로 가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에 등식의 양변에 추가로 100을 곱합니다. 10에다 100을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1000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우변도 100을 곱하니까 소수점 두 자리 뒤로 가서 254.545454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소수점 아래 반복되는 수 배열을 똑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자, 좌변 우변에 있는 식들을 서로 빼주면 1000x 빼기 10x 즉 990x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소수점 아래는 반복되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싹 다 사라지게 되고 254 빼기 2라고 하는 252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x는 결국 990분의 25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값은 990분의 252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생각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도 좋지만 구하다 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자 0.7 순환마디 7 순환마디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씁니다. 그러면 순환마디 1개니까 9한개 그리고 전체 수를 씁니다. 7.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소수점 아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가 5, 4, 2개죠. 그 순환하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씁니다. 9 2번.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개수, 이 개수만큼은 0을 쓸 거예요. 왜냐면 한 자리가 밀려 나왔기 때문에 0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개수만큼 0, 순환하는 개수만큼 9. 그리고 이 분자도 자세히 보세요. 분자가 되는 이 252라고 하는 거는 254에서 앞으로 밀려났던 2가 빠진 거죠. 즉 전체 보이는 숫자 254에서 순환하지 않는 부분의 숫자 2를 빼주면 그 값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값과 같게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걸 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일단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단원명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그 말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데, 자, 유리수가 뭐였냐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꼴인 분수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 A하고 B는 둘 다 정수여야 하고요. 이때 분모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꼴의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해보면 정수, 분모 A 값이 1이 됐을 경우에는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1분의 꼴로 돼서 분모를 없애고 쓸 수 있는 정수와 분모가 1이 아니어서 2분의 1, 4분의 3, 5분의 7, 마이너스 16분의 5 다음과 같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유리수를 분류할 수 있죠. 그럼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0, 음의 정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양의 정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가 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경우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갖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이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했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모두 분모 분자가 정수꼴인 이런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1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